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긴 한데 빛보다 빠른 게 없다. 이건 이제 과학의 어떤 진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빛보다 빠른 어둠이 최초로 관측됐다는 게 이건 도대체 무슨 뉴스입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어둠이라는 거는 빛이 간섭을 일으키잖아요. 어떨 때는 빛의 파동이 잘 만나서 더 밝아지는 포인트도 있고 더 반대되는 진동이 만나서 어두워지는 포인트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빛이 만든 패턴인 거지 실제 어떤 물질이 움직인다거나 빛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가위를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가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위 날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럼 가위를 이루고 있는 이 입자들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근데 가위를 제가 확 닫으면 가위에 만나는 이 포인트 접점이 있잖아요. 이 접점이 이동하는 속도도 따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실제 물질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가위의 그 양 날이 만나는 포인트를 가지고 그냥 가상의 어떤 위치를 정의하는 거죠. 아, 그게 만나는 접점이 빠르게 이동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 포인트가 이제 있는 것일 뿐인데 그쵸? 마치 이게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안 된다.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발견은 된 거예요? 간단하게 빛이 서로 산란을 일으켜서 이제 간섭을 일으키면 가위가 만나는 그 포인트가 이동하는 게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준 간단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간단한 실험이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실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감은 조금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아무 물질이나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그래핀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래핀이 사실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HBN이라고 헥사고널 보로 나이트라고 부르는 약간의 그 화합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그걸 키우고 그 위에다가 그래핀을 올리는데 HBN이라는 이 소재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데 여기에다가 특정한 빛의 파장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빛하고 그 표면에 있는 전자가 남녀 댄서처럼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뭐 플라스몬 혹은 서피스 플라스몬 폴라리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폴라리톤의 진동 패턴을 지금 보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빛의 간섭이라는 걸 보고 한 건데 조금 더 명확하게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강물에는 이렇게 뭔가 파동들이 있죠. 거기에 나뭇잎이 띄워지면 나뭇잎은 절대 강물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뭇잎을 떨어뜨렸던 나무의 그림자가 만약에 강에 비친다. 그럼 햇빛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강의 움직이는 속도와 상관없이. 근데 그림자가 움직이는 속도이기 때문에 사실 정보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독립적인 정보량이 없는데 만약에 근데 그 정보가 있어요. 만약에 그 정보가 빛보다 빨리 움직였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근데 상대성 이론에 위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이번에도 그래서 관측한 거는 그림자를 본 거다. 그러니까 어떤 뭐 정보나 어떤 에너지, 물체 이게 이동한 건 아니고 뭐 김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는 질량, 에너지 이 정보는 절대 빛의 속도보다 빨리 전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전에도 잠깐 우리 얘기했던 건데요. 예를 들어 여기 전등이 있고 그 밑에 파리 한 마리가 여기서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움직여도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보면 파리의 그림자는 처음엔 여기 있다가 파리가 빨리 조금만 움직이면 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림자가 움직이는 건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빛의 속도보다 빨라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가위도 마찬가지인데 네. 가위가 만나는 그 위치에 편지를 넣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림자의 편지를 실어서 보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아니어서 물리학의 기본 원리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렇게 뭐 어두운 포인트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거를 실험으로 구현한 건 상당히 놀라운 것 같긴 해요. 사실 실험으로 시도를 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폴라리톤이라는 거를 빛하고 구분해내는 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네. 이번에 이 이스라엘 연구팀이 발견한 건 전자빈 간섭기라고 해서 굉장히 정밀한 간섭기를 사용을 해갖고 최초로 이 시그널을 증명한 거죠. 이론 자체는 한 이미 반세기 전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하려고 굉장히 정밀도가 높았던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특수한 물질들이 필요했는데 물질도 이번에 마침 잘 만들어줬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간섭기도 되게 잘 만들어줬고 딱 쿵짝이 맞은 거죠. 만약에 지구에서 빛을 쏴서요 머리 위에다 레이저 포인터를 놓고 360도 돌렸어요. 일광년 저 앞에 있는 별들이 쭉 있다고 치고 그냥 가상으로 확 돌아서 이제 별들을 쭉 비추고 다시 한 바퀴 돌 거 아닙니까? 한 1초 만에 돌았다고 치면 그럼 이게 쭉 도는 동안 빛은 일광년 뒤니까 이게 한 3.14광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14광년을 지름으로 해야죠. 반지름 1도. 죄송. 네. 하여튼 뭐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0.5광년이라고 해요 그냥. 자, 그렇다 맞아요. 치고 그러면 얘는 3.14광년을 1초 만에 한번 도는 걸 거 아니에요 빛이. 근데 생각해봐요. 빛을 보낸 게 빛이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지 맞아요. 빛이 만약에 아주 슬로우 모션 말도 안 되지만 네. 슬로우 모션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조금씩 퍼져나가겠죠. 먼저 날아간 빛, 살짝 고개
고개 돌리면 이제 뒤늦게 날아가는 빛, 네. 살짝 돌리면 또 뒤늦게 날아가는 빛.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찍히는 빛들은 연속적으로 찍혀요? 아니면 뜨문뜨문 찍혀요? 한 번에 광자를 딱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낸다면 네. 뭐 물론 자세히 보면은 광자도 입자니까 띄엄띄엄 하겠지만 충분히 많은 광자를 보면 연속으로 찍히겠죠. 아, 연속으로 찍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렇죠. 나선형으로 보이겠죠. 스프링클러처럼. 제가 광자를 컨트롤할 수 있어서 얘로 만약에 몰스부호처럼 따따따따따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네. 그럼 이제 정보가 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정보가 전달된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 사방으로. 그 광원에서부터 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어느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프로님이 뭔가 1010-111로 광통신처럼 빛을 보냈어. 보냈다 한들 고정된 수신자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온 정보가 그 정보가 아닌 거죠. 그 우주먼지님이 정보를 보낸 쪽이고 정프로님과 제가 그 둘레에 있다고 치면 네. 우주먼지님이 모슬 부호를 보낸 건 이쪽이지 네. 정프로님이 저한테 정보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도넛처럼 생긴 하나의 큰 지적 생명체 내지는 하나의 행성이에요. 네. 반지름 1광년짜리. 네, 네. 정보 받으면 얘가 다 오케이 인식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무슨 정보가 있는지 통신 아, 못하니까. 맞아요. 나는 내가 받은 그 딱 단시그널만 보는 거죠. 그 하나의 문장을 읽으려면 그 둘레에 놓여있는 컴퓨터들이 다 실시간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건 내 아닌 거죠. 옆에 디텍터가 뭘 받았는지를 아는 그때까지 그 걸릴 또 시간이 시간이 또 걸리는구나. 그러면 그거는 또 빛보다 빠를 수는 없죠. 신경망을 다 연결해야 되나? 한 바퀴 뺑 돌면 돼요. 걸어서. 같은 속도로 이렇게. 여튼 빛보다 빠른 어둠이라기보단 그냥 그림자를 예, 맞아요. 우리가 본 것이다. 근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현상이 좀 있긴 있어요. 꼭 우리가 진공에서의 빛보다 빠를 수는 없지만 매질에서의 빛보다 빠른 입자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체렌코프. 네, 체렌코프 현상 같은 것들. 매질이 있으면 빛보다 매질, 빠른 원래 거예요. 매질이 있으면 매질은 뭐든지 다 이 굴절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굴절률은 거의 대부분 1보다 커요. 진공보다는 크단 말이죠. 근데 실제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는 사실은 C 나누기 굴절률이에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커지면 그만큼 사실 매질에서 속도는 줄어드는데 마치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트기 중에 어떤 제트기는 너무 빨리 날아서 음속보다 빨리 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날아가는 그 속도가 자기가 만드는 음파보다 더 빨라지면 뭐가 생기죠? 충격파가 생기죠. 그렇죠. 이 체렌코프 현상도 똑같은 거거든요. 방사선을 내는 애가 있는데 얘가 특정한 이 매질 속에 들어가 있다가 분명히 빛의 속도는 매질에서는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뭐 이런 방사 파리클들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핵 실험실 가면 푸르스름한 빛이 나오는 게 저 현상 때문이거든요. 뉴스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중성미자 있으세요? 뭐 무슨 검출기 같은 경수로 이런 거 볼 때 막 빠르스름. 물인데 물 채워넣었어요. 그거 푸르스름한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거 사실 위험이죠. 거기서 이 방사선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근데 물 그 속에서 체렌코프 광속이 형이죠. 네. 느려진 상태니까요. 아, 광속이 느려진 거. 그러니까 네. 빛이 느려지는 거는 빛은 그냥 이렇게 갈 텐데 걔를 자꾸 누군가가 못 가게 막고 있어서 느려지는 거죠? 미시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흡수했다 내놨다 이거를 흡수했다 고등학생한테 설명하느냐, 대학원생한테 설명하느냐, 이게 약간 달라요. 중학생 부탁드립니다. 중학생부터 설명하면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물질에 있는 원자애들이 빛을 못 가게 붙잡고 있는 느낌. 계속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막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이거를 좀 더 이제 고급스럽게 설명하면 양자 전기역학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면 얘네들이 갈 때마다 원자의 전자들을 건드리거든요. 근데 전자들이 건드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자는 진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내잖아. 그럼 전자기파에 또 웨이브랭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빛의 웨이브랭스하고 가끔씩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들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이걸 또 좀 더 엄밀하게 계산해야 되지만 이것을 이제 저희가 굴절률 전에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해서 유전율이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원하셔갖고 두 가지 버전을 원하셔.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도 빛을 더 빠르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방해는 할 수 있는데 방해를 안 하는 정도가 최소한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진공이잖아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지는 방법은 음의 매질? 없죠. 뭘까요? 근데 이게 지금 오. 자연계엔 존재하지 않는데 메타 물질이라 그래서 음의 굴절률 효과처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굴절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굴절률이 네거티브가 되면. 그러나 아직까지 발견된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전반사시키는 그러니까. 그리고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에 접근하는 것도 되게 관심이 많지만 빛의 속도를 엄청나게 느리게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많아요. 시속 60km짜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냥 자동차 속도 정도로. 아니, 자전거 속도 보다 정도. 더 느린 것도 본 것 같아요. 시속 3km짜리도 있어요. 보면은 같이 달릴 수 아니, 그래서 있겠는데.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 줘요. 좀. 그거 어떻게 만들어 그걸? 아니 근데 굴절률이 굉장히 큰 거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즈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 같은 응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진짜 뭐 빛을 거의 못 잡게 완전히 그냥 멱살 잡아 끄는 거죠. 그야말로.
그게 빛이 나가는 게 보여요, 그럼 눈에? 옛날에는 뭐 초고속 카메라도 가지고도 찍었지만 이제는 그냥 웬만큼 사진 기자들이 찍는 카메라도 다 보여요. 빛이 진행하는 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느리게 만들면 뭐가 좋냐면은 굉장히 이제 이걸 주파수별로 이걸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광학 메타 재료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것들은 통과를 시키고 싶은 게 있고 어떤 것들은 통과가 쉽지 않은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좀 굴절을 이만큼만 시키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 이 소재를 자연에서 못 얻으니까 일부러 엄청나게 미세한 소재를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도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빛을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 만든다. 와, 이거 한번 보고 싶네. 빛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스러울 겁니다. 자기가 제일 빠른데 이 세상에서. 아, 막 엄청 답답하게. 그렇죠.